1년 중에 3월이 법인이 제일 바쁘면서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맘때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오늘은 2월달과 3월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우리 사장님들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두 가지예요.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 만드는 결산이랑요. 그 다음에 주총회예요. 주주총회. 왜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일했던 그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주주들이 모두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2월달, 3월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1년간의 대출이든 세금이든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처럼 작은 회사는 정기주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회사들도 정기주총을 다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라는 거는 주주가 한 명이든 사장님 혼자서 주주이든 아니면 주주가 2,000명, 3,000명, 5,000명 다 있든 정기주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왜 안 해요? 저희가 만나보는 1인 기업들 또는 매출 300억 언더의 작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기주총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1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 한 9.9개는 정기주총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슝 지나가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기주총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이 결과에 대한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를 승인을 꽝꽝꽝 찍어가지고 이대로 재무제표 확정 짓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게 그게 정기주총인데 우리 재무제표 언제 받으세요? 재무제표 거의 3월 31일 임박돼서 받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정기주총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결과에 대해서 1월이나 2월 중에 재무제표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정기주총을 통해서 확정 신고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결과인 건데 우리나라의 세무 관행상 재무제표가 너무 늦게 나와요. 3월 초에만 나와도 다행일 것 같은데 3월 초에도 안 나오죠. 언제 나온다? 거의 3월 말 임박돼서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표님도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지금 세무사 사무실도 바쁘고 이 서류 챙겨주느냐고 대표님도 바쁘고 이렇게 얼레벌레 하다 보면 세금 얼마 나왔으니까 내세요라고 끝내버리고 정기주총이고 나발이고 승인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없는 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첫 번째, 당장 문제 안 되니까 슝 지나가서 그렇다. 두 번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주총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인 게 벌금 나옵니다. 벌금. 정기주총 서류 없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5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회사에 투자자나 다른 주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정기주총이라는 건 뭐예요? 투자자랑 주주랑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 이렇게 했어요. 같이 쿵짝쿵짝쿵짝 이야기 좀 해봐요. 이런 내용인 건데 그거 안 하고 넘어갔으면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 직접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세무조사 나오면 어떤 서류 달라고 할까요? 첫 번째, 통장 가져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통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관 가져오세요 그래요. 세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 매출 매표 가져오세요 라고 할 거고, 네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주총했던 주총 의사록 다 가져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상법과 세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부인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서류 자체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더 재밌는 건 상법상에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무보수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잖아요. 제가 저는 올해 급여를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 딱 써놓고 기입하지 않으면, 혹여 아니면 이게 정관에라도 기입이 되지 않다고 하면 저는 월급을 받는 것 자체가 상법상에서는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원래 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대표이사는 무보수 원칙이니까. 그런데 급여를 받아도 된다라고 쓰는 게 어디다? 이렇게 정기주총할 때 써놓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보너스가 부인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실무에서 그걸 부인하진 않겠지만 다른 것들 캐갈 게 많으니까, 매출 누락이라 다른 거 가지고 대표님 괴롭힐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안 건드리겠지만 정말 건드릴 게 없으면 이것도 건드릴 수 있는 거죠. 왜? 대표님은 정관상에서도 그렇고 급여 가져가시면 안 되는 무보수 원칙으로 돼 있는데 급여 가져간 게 있으니까 이거 인정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기주총 때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정기주총 때는 뭘 하면 되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를 결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이 재무제표가 나와서 자, 이 재무제표를 승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기주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검토를 다 같이 한 다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회사가 발전을 했구나, 혹은 우리 회사가 이거밖에 안 돼서 우리 회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승인을 한 다음에 자, 이거 내가 이 서류 인정해줄게 도장 꽝꽝꽝 찍는 게 가장 첫 번째 정기주총 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 급여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딱 해왔는데 어이구, 경영을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잘했으니까 우리 대표 임원의 급여 2억 줍시다, 3억 줍시다, 이거 도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대표이사가 이게 개판 쳤네, 일을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못했으면 급여 줄여야지, 급여 5천만 원으로 강등할 거야, 꽝꽝꽝. 이렇게 급여와 보수와 상여에 대해서 총 보수를 얼마 선언해서 하겠다라고 그 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벌금 나와서 중요해요. 대표이사가 3년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중임, 한 번 더 대표이사 할게요, 임원 할게요, 중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표이사나 임원이 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내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주총 때 우리 대표이사가 3년 이제 됐으니까 중임할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임원들 들여서 취임할 거예요, 이거 승인하는 게 세 번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절차는 뭐가 있냐면 정관 변경이나, 정관 변경이 뭐죠? 우리 회사의 헌법이에요. 헌법을 고친다, 이런 정관 변경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주주들이나 임원들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을 하고 하는 것들이 네 번째 기타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돼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작년 재무제표를 승인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세무사님이랑 소통이 다 됐으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재무제표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재무제표 가지고 내가 투자 받을 수 있을까? 투자가 걸려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올해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개인적인 투자 말고요, 어떤 기관이나 NJ투자자나 협회나 이런 쪽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받는 투자가 있다라고 하면 재무제표의 승인에는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임원의 보수 부분은 말 그대로 한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2억 이하로 한다 정도로 측정하시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립 초기에 정관을 잘 만들었다든지 정관을 한번 변경을 해서 잘 수정해 놓은 경우에는 정관에 이미 우리는 임원의 보수를 5억 이하로 정한다,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주총 때는 정관에 의함 이렇게만 작성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임원의 중임, 취임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 중요하겠어요?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이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등기사항이란 말이에요. 네, 법무사 통해서 신고해야 되는 등기사항. 그러니까 주총 끝나시고 반드시 등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임이나 취임이 있었을 때요. 자, 네 번째, 정관 변경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관 변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관 변경은 뭐예요? 우리 회사의 헌법이라고 했죠. 그대로 해야 되는 헌법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대표님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표이사이자 나는 또 뭐예요? 주주인 거죠. 그러면 상법에 위배되지가 않는 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책임은 줄이고 권한은 높이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책임은 뭐예요? 책임은 횡령 배임으로 통해서 내가 물어야 되는 돈이 될 거고, 권한은 뭐예요? 권한은 돈이죠, 돈. 내가 퇴직금을 얼마를 받을 거고, 내가 혹시라도, 난 산재도 안 되잖아요. 대표는 산재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쳤을 때 이 돈은 나도 산재만큼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나 이 돈 받아가지고 우리 유족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요? 돈 관련된 거에 대해서 권한은 최대한, 상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까지 높여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정관 변경 진행해 드릴게요. 그럼 진행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회사에 보관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관리 고객분들은 저희가 서류 작성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도장 꽝꽝꽝꽝 찍으시고 회사에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관리받는 고객이 아니더라도 자본금 10억 언더의 기업은 서류도 간단하고요.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셔서 스스로 하셔도 되시고요. 서류 잘 작성하셔가지고 도장 꽝꽝꽝 찍어서 보관만 하고 계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고객분들은 임원의 중임이나 그 임원의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법무사 통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거든요. 법무사님이 연락드리면 우리가 중임할 시기가 됐구나, 취임할 시기가 됐구나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안 하면 벌금 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3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가결산. 두 번째, 주주총회. 법인은 개인사업자랑 달라요. 그래서 상법에 적혀져 있는 절차들을 잘 따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서류를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